이렇게 미국 정치가 쇼크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기분이 좀 아마 언짢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뭐 오르고 내리는 거고 내리고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지금 시장 자체가 트럼프 리스크 여기에서 일단 이제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관세 정책을 갖다가 일단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 관세 정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을 갖다가 제한하는 조치들을 없앤다. FTA죠, 그죠? 바로 일단 이러한 자유무역 협정을 갖다가 근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리카르도의 일단 비교 의론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일단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해 왔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트럼프가 단절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아침에 이제 시황에 대해서 조금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평가한다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미국은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입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그만큼 가격 인상할 여지가 생긴 거죠. 그 수입 물가도 올라가는 것이고 기업들이 만든 제품도 일단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트럼프가 사실상 계획하는 것은 달러 강세입니다. 미국 주도의 그런 달러 강세고 달러를 갖다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갖다가 지위를 계속 강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때는 경기가 좋다는 뜻이고 경기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등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우측입니다.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된 거죠?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 특히 3월은 트럼프 관세 정책을 갖다가 표면화시키는 이런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추세대의 하락세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104.21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양상일 때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랬는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 서머스 재무장관이 지난 이제 재무장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갖다 사주는 그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 정책을 갖다 매기면서 한 방 먹여놓으니까 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갖다 팔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국채를 갖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것이 바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상태에서는 국채 가격을 갖다가 국채를 갖다 파니까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떨어지게 되고 국채 순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국채 순위로 올라가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국채에 대한 이자를 갖다 그만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과정은 일련의 과정은 달러의 지위를 갖다 낮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실 국제통화로서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단 이제 16세기 때 그야말로 엄청난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스페인 화폐 가치가 기축통화로서 역시 100년 정도 갔습니다. 그럼 영남전쟁이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100년이 갔죠, 그죠? 영국 파운드화가 그 사이에 잠깐 바로 일단 네덜란드 화폐가 조금 주도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국 파운드가 이제 끝나면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한 80년 정도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년이라고 본다면 한 20, 30년도 남아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수명을 갖다 단축시키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하는 관세 정책을 펴니까 그럼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들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관세를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자들은 높아진 물가를 갖다가 구매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성장률이 저하되겠죠. 왜냐하면 소비는 GDP의 변수니까. 그렇게 성장률이 저하된다면 세계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일단 트럼프가 자충수를 둔 셈이 되는 것이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그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률이 저하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의 연결고리가 지금 이제 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상당한 점에 이제 우리가 부담을 갖다 안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시장이 침체 기조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논리 속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임한다면은 수출을 해서 일단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 경제의 침체는 그만큼 수출을 갖다가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다 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어제 같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주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왜 빠지겠습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 유예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의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자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의도와는 다른 달러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관세 정책이 좀 후퇴하지 않겠는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일단 4월 2일까지 관세를 갖다가 지금 적용을 미루고 있는 상태고 유예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이 뭔가 트럼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은 관세는 앞으로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트럼프 자신은 그렇게 가지만은 참모진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갖다가 살짝 미루기도 하고 가급적인 그런 어떤 조치에서 조금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트럼프는 의회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를 갖다가 지금 관세를 더 매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관세를 갖다가 뭐 25% 한국에다 매긴다 이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매긴다는 어떤 이미지를 갖다 강하게 주고 나서 그다음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른 데서 취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뭐냐? 방위비 인상이죠. 그죠? 멀티플 일단 여러분들 9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지금 1조를 갖다가 일단 지불하고 있다면은 이걸 갖다 연간 일단 여러분들 10조를 갖다가 지불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우리 미군 철수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핵 개발하겠습니까? 핵 개발하면은 경제적 그러한 일단 규제가 심각하게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줄 것은 주고 많이 받아내는 협상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거 일단 이제 서희 때부터 시작해서 외교에 능한 그런 국가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갖다가 잘 해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개인들이 사고 외국만 기관이 파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3월 31일 공매도를 갖다가 이제 재개하는 거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사실상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인데 공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한국으로 좀 유입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제로 들어올지 그건 뭐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온다면은 좀 미리부터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지 그 여부를 갖다 한번 체크해 가면서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상으로 사실 우리가 본다면은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아침에 빠지겠죠. 그죠? 빠졌다가 좀 또 낙폭이 크면은 또 거돌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진다고 소리가 너무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이제 빠졌다가 들어올렸다가 눌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등락 혼조권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축이 들어올 때까지는 주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저점에서 좀 올라있기 때문에 코스보다는 조금 좀 불안을 갖다가 더 안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 코스닥 시장이 다소 코스피보다는 좀 불안해진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사실 뭐 이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을 또 안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겠지만은 그 다음 주도 반등도 하겠지만은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등락온 조건에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우선 반도체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반도체 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삼성자고 SK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일단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 때 뭐 했습니까?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 지급하는 데서 트럼프는 기겁을 합니다. 못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안을 갖다가 폐기를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폐기를 갖다 시도하겠죠. 시도하는 동안은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통과될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의회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하지만 의회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이런 폐기 법안을 갖다가, 법안을 갖다 폐기하려는 이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달려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반도체를 사가지고 뭐 큰 수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과도 안 되겠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반도체를 갖다 매수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4월 2일 관세를 갖다가 일단 이제 실제로 이제 매기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나면 조금은 이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반도체 폐기 법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따라서 반도체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가 사실상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단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 일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성자 SK하이닉스 합해서 70~3% 이렇게 차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흔들리고 지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과거의 영광을 갖다가 되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대만과 협업 관계를 또 맺고 있는 상태에 있고, 대만은 뭐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일단 압도적인 지위를 갖다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고, 중국도 지금 이제 따라오면서 사업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을 지금 이제 넘어서는 그러니까 마라톤을 가는데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는데 중국이 쭉 따라와가지고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중국이 쭉 빠져나갈 겁니다, 한국보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위가 1등의 지위가 지금 현재 흔들린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심각성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점에서 반도체가 어제 많이 빠지는 이유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러나 빠지만 것도 빠지고 나면 또 올라가는 것도 주식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진한 행보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은 4월 2일 관세를 또 넘기고 나서 그때부터 반도체는 조금씩 좀 기력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악재가 노출돼 버려야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일단 이제 위험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죠? 이 2차 전지가 뭐 오를 듯 하다가 확 떨어져 버리고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 2차 전지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제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2분기 중후반 이때 가야만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재가 노출돼 버려야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트럼프가 반도체 지금 칩 법안을 갖다가 폐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2차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IRA 법안을 갖다가 폐기를 시킬 겁니다. 근데 제가 이 IRA 법안은 폐기가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캘리포니아 지역만 하더라도 또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제 거기서 배출됐던 공화당 의원들도 사실 트럼프의 폐기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출된 의원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무조건 이제 맹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이 노출됐을 때,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질 않는구나. 이런 인식이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인터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4680, 4695, 46120 이런 배터리, 지름이 그러니까 높이가 그죠? 120까지도 일단 기술을 갖다가 지금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러한 어떤 배터리의 향상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앞으로 이 배터리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갖다 넓힌다든지 배터리 성능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터리 충전 시간도 단축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플레임을 갖다가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차단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갖다가 내렸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쭉 나오는 걸 보면은 기술이 확실히 1년 전보다 많이 향상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아마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배터리 단점이라고 쓴 충전 시간, 그 다음에 주행거리, 그 다음에 이제 플레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소가 되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많이 팔리게 될 것이고 많이 팔리면은 또 단가가 떨어질 것이고 단가가 떨어지면은 내연차하고 경쟁이 되면서 일단 많이 팔릴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가면은 캐전 탈출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신문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국내 배터리가 위험하다. 신용등급을 갖다 낮추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가 최악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일단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아니고 트럼프가 아직까지 칼자루를 갖다 전기차에 들이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IRA 법안 폐기 처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통과가 됐을, 그것이 일단 이제 해소가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이 폐기가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들었을 때 그때가 일단 주가가 상승세로 일단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EU에서는 CO2 배출량을 갖다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 판매가 7년 연속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는 지금 가장 일단 돋보이는 성장을 갖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2차 전지는 확실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중국산을 갖다가 배제하는 정책을 갖다 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긍정적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국을 갖다 규제하다 보니까 한국의 2차 전지를 갖다가 사실상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체 국가로 일단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올 2분기 중반 이후부터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금은 아마 올라도 밀리고 뭐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중국 양회, 이 중국 관련주. 이걸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죠? 중국 양회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일단 10+10의 관세를 갖다가 부과시키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중국이 또 EU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중국은 수출보다는 지금 내수를 갖다 진작시키는 정책을 갖다가 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갖다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딥시크에 고무돼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지금은 이제 뭐 또다시 딥시크의 이상의 그러한 이제 또 지금 AI를 갖다가 또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 상태인데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첨단 기술 분야,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갖다가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내수를 갖다 진작시킨다고 내수 경기가 그렇게 살아날까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지금 전략 외교에서 미소 외교를 이렇게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강경 외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미국산 그 수입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갖다 인상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중국 내수 활성화를 갖다 지원한다면은 화장품이라든지 뭐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되지만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에 민감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화장품을 우리가 이제 조금 쪼개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유럽산 이 화장품은 있지 않습니까? 중국산, 중국의 소득 계층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다. 그래서 비싼 제품을 선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있는 그러한 이제 화장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민들, 중하위권에 있던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갖다가 판매해 왔어요. 그 가격이 좀 낮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단 경기 좋을 때에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심각한 사태라도 맺었거든요. 부동산 값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타격이 컸던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돈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일단 화장품 갖다가 구매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느꼈듯이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바로 일단 이제 우리가 뭐 IT 기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걸 느꼈듯이 모방의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일단 분해해버리면은 금방 일단들 뭘 합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산 화장품도 그만큼 질적으로 빨리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먹혀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미용기기는 한국과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단 소득층이 높다 보니까 많이 구매하는 상태. 중국에서도 바로 소득층이
상위 계층 5% 안에 드는 사람들이 수요를 어떤 늘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미용기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주겠습니다. 미용기기가 일단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은 단기 반등이지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는 뭐 중국이 뭐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서 무슨 뭐 한한을 갖다 해제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큰 기대를 걸지도 않지만은 그런 것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엔터주는 올해 블랙핑크도 복귀하고 그다음 BTS도 하반기에 복귀할 것이고 올해가 K-팝이 부활하는 그런 순간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은 적당히 빠지고 나면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터주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미용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선과 방산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원전에 대해서도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전은 3월 달에 체코 원전 수주가 지금 확정되는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 조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군함 MRO 그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잠수함도 일단 한국에다 맡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이제 흐름이죠. 그래서 조선은 진짜 빅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동력 같은 이동시킬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배 수주 뭐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일단 1%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일단 이제 좀 매칭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갖다가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조선업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알래스카 또 프로젝트에서 미국은 지금 이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가스를 갖다 운반시켜야 될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름길로 가야 되다 보니까 북항로를 갖다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얼어 붙어 있는 것을 쉐빙선이 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산 분야는 트럼프 양육강식 정책 때문에 자국의 그런 방산을 갖다가 확대해야 됩니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될 입장이죠. 그죠? 그런 국가들이 바로 일단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유럽, 동유럽에 있는 것이고 중동 지역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동아시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남북해 참 있죠. 이런 쪽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만큼 일단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가성비가 높은 그런 국가들이 돈이 많은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같은 이런 제품들을 갖다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뭐 방산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을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는 팔고 떨어질 때는 또 저점에서 사고 이렇게 치고받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우리가 뭐 조선 기자재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오죠. 특히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력 추진선 그 조선까지 일단 이제 범위를 갖다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일단 우리가 주목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는 3월에 일단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바이오 쪽은 사실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일단 외국과 기관들이 막 팔아치워요, 사실. 올라온 것을 갖다 이 자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3월 20일까지 HLB 있지 않습니까? 이 간암 신약을 갖다가 리버세라님이죠. 그죠? FDA에서 지금 성인 여부가 일단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일단들 성인이 되면 폭발하는 것이고 성인에 실패해버리면은 또 일단 단기 급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서서 유럽 종양학계에서는 뭐 리보캄렐이라는 이런 병용요법이 그야말로 일단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차 치료제로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FDA에서 뭔가 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HIV 간암 신약에 대해서 FDA는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에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신청해 보라. 이런 이제 FDA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이 바이오주의 운명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HLB가 만약에 지금 FDA 성인이 난다면은 HLB 그룹주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가능성 있는 능력 있는 기업들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만약 실패한다면은 일단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이오주는 단기적으로 빠지면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반등하면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그래서 HLB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강세를 갖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일단 이제 메이저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갖다가 매수를 갖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걸 팔고 이쪽으로 좀 사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은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 업체로서 일단 올라간다기보다는 AI로서 일단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일단 여러분들 지금 AI를 갖다가 지금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픈 AI 걸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 다 일단 성격이 좀 다르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AI 사업을 타면서 주가도 일단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일단 저는 이들 기업들은 점차 올라가는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지면 또 기회를 삼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단기 반등의 성격은 강하지만은 길게 놓고 보면은 이들 로봇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네카오 두 개 중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카카오를 선택하겠어요. 그죠? 카카오 차트를 이런다면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등락 고조를 거치면서 최근 들은 저쯤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죠. 근데 올라가다 보면 직전 고점에서 이건 아리랑 곡이다. 아리랑 곡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곡이죠. 그죠? 그것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직전 고점에 왔다가 하면 눌렀을 때 그때를 위해서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들에 대해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기관도 조금은 매수하고 있는 상태. 개인들은 팔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고점을 갖다가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이 카카오 같은 거는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일단 생각됩니다. 그죠? 그리고 재건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젤렌스키가 일단 지금 이제 항복을 선언했죠. 미국에. 러시아의 항복 선언한 거지 미국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광물 협정 서면을 안 하려고 길을 쓰고 그냥 음성을 높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면도 못하고 갔는데 트럼프가 더 강경한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서명이 남아있고 그다음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앞으로 종전 이런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짝반짝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좀 사놨다가 그 이슈 나올 때 서명한다 그러면 또 반짝 오르고 그때 팔고 또 미러 조정받고 있다가 미러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은 또 샀다가 또 매도하고 그다음 또 조정을 받고 또 사놨다가 또 종전 수준 밟는 소식이 들어오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는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간접시설 에 필요한 중장비라든지 농기계 이런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추계 매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조정권에 머물러 있다.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고 빠질 때는 사가지고 반등할 때 팔고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수남에도 들어갈 때 수남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남의 길목을 지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들으시겠고요. 그 타이밍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권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실주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바로 재배시키고 다른 걸로 일단 바꿔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재무 상태가 우량하고 실적이 좋은 조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들이 계속 사재끼는 조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목들은 우리가 좀 매수를 갖다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많이 올라있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다면 매일들이 사는 조목들은 연속적으로 사는 조목들은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점이 확인된 상태 속에서 긁어 모아서 그 다음에 일단 선체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짝 오를 때 파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어떡하지나 지금은 추격에서 하면은 당한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에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임채욱 대표님이 또 멋진 또 시황을 갖다 전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